안녕하세요. 세상만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개월 동안 중국 상해로 파견 근무하고 한 달 여정으로 한국에 오게 된 네덜란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짜증이 나고 어이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제품 디자이너 열렌입니다. 자동차 카시트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중국 상해지사로 파견 근무를 갔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에 본부가 있고 유럽 쪽은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자동차 카시트의 구조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세 곳의 본부에서 2년 후에 새롭게 출시할 제품을 위한 디자인 컨셉 회의를 위해 3개월간 상해 지사로 파견 나가게 됐습니다. 제품의 구조 및 디자인에 대한 회의를 하고 금형 제작을 위한 기술적 부분까지 논의하는 큰 프로젝트이기에 3개월 기간을 파견 나가게 된 것입니다. 2년 전부터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고 몇 번의 화상 및 현지 출장으로 기초 작업은 마친 상태이고 이번에 최종 확정을 하는 기간입니다. 약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아야 금형 제작에 있어서 실패를 하지 않는 거라서 디자인, 기술자, 구조 등 각 분야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제품 구조 디자인의 매니저로 승진하게 되어 직접 중국 지사로 출장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국가를 방문한 것이 처음이에요. 아시아 방문이 처음이라 신비로운 느낌도 있었어요. 동양은 유럽과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설렘도 있었고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TV에서 봤던 중국은 딱딱하고 뭐랄까 폐쇄적이고 무서운 느낌도 있긴 했죠. 공장은 상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쿤산시에 있는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공장 내에서도 1작업장에서 2작업장으로 가려면 회사 내에서도 회사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로 공장이 넓긴 하더군요. 상해지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저녁에는 직원들과 이곳저곳 구경 다녔어요.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를 만드는 것도 좋아해서 음식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제품 구조 디자인 하는 일이 실증나면 아마도 요리사로 일할 거예요. 그만큼 요리에 관심이 많답니다. 중국 직원들과 퇴근 후 회식을 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요리를 주문하더라고요. 큰 접시에 음식이 수북이 쌓일 만큼 많은 양이었습니다. 향신료 때문에 입맛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맛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문제는 전부 먹을 수 있다면 상관없지요. 그런데 항상 많은 양이 남게 되더라고요. 먹을 만큼만 주문하면 되는데 말이죠. 중국 사람들은 그 많은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데 어떡하냐고 물어보니 원래 중국 사람들은 많은 양의 요리를 주문해서 먹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식당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음식값에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한 거라나요? 아니, 이렇게 개념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어요. 산업의 발달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생활 쓰레기로 지구 곳곳이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상기온이 속출하여 어떤 나라는 홍수가 나고 다른 나라는 폭설이 내리고 또 어떤 나라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이 생활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환경보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났어요. 건물의 안쪽 골목으로 가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서 눈살이 찌푸려지더군요. 하루는 쿤산 공장의 금형 담당팀하고 미팅을 마치고 상해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에 탑승했는데 공장에서 나온 후 5분 정도 지났는데 도로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글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분이 도로가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것도 도로가에서 그럴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온 직원들도 깜짝 놀라면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상해 대도시 대로변에서 볼일 보는 아주머니가 용변녀로 해외 토픽으로 나왔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그 해외 토픽 뉴스는 13년도 지난 일이고 지금 세상에 저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우리는 자동차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중국이 너무 미개한 나라 아니냐고 성토했습니다. 빨리 중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중국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도 미개한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에서 프로젝트를 끝내고 한국에서 한 달 여정으로 시장 조사 겸 휴가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K-팝, 한국 문화, 한국 요리 등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 한국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한국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제품 디자인이나 색상 등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입니다. 아시아를 처음 방문한 중국에서의 이미지 때문이었는지 한국에 대한 기대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 때문에 전쟁 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유럽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은 TV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상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착륙한 후 보았던 인천공항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인천국제공항 시설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인천공항은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깨끗한 이미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입국장에 들어섰는데 모든 것이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게이트의 여권만 스캔하고 그대로 빠져나갔고 외국인들도 금방 입국 절차를 마칠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도 그리고 유럽 어디에서도 이렇게 빠른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에서도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자주 경험하는 유럽 공항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지루한 입국 수속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처음 경험한 저로서는 그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에서 온 직원들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유럽 대다수의 공항은 아직도 수기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서 한국보다 시간이 2~3배 더 걸리거든요. 웅장하고 현대적인 인천공항을 입국하는 동안 저는 깨끗함과 직원들의 업무 속도에 눈길이 갔습니다. 한국의 IT 산업이 세계 수준이라고 들었지만 이렇게 기술이 생활 속에 파고들어 편리하게 돌아가는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의 혼잡한 곳에서 종종 느꼈던 불안감도 없었습니다. 질서와 존중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나라라고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깨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생동감이 느껴지더군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도 있었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로봇이 청소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로봇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 공항도 나름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인천공항은 영화에서 보는 듯한 미래도시 같았어요. 한국의 인프라와 기술력은 너무 대단했어요. 한국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점이 많은 나라이고 한국이 꽤 괜찮은 나라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아시아 담당 직원이 우리를 안내해 주어서 경복궁, 청와대, 남산타워 등을 구경하였고 홍대, 강남, 압구정거리 그리고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2주간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삼계탕을 먹었는데 닭 한 마리가 누워있는 모습이 웃기기도 했지만 수프도 맛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양식이라고 한다는데 먹어보니 진짜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았습니다. 유럽인에겐 생소한 한국의 반찬 문화와 넉넉한 인심에 놀랐습니다.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 한국 음식점에서 한국 요리를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큰 접시에 많은 양이 담겨져 나와서 음식 쓰레기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한국은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로 음식이 나오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무료로 리필해 주시더라고요. 음식 쓰레기도 최소한으로 나오게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이 중국과는 수준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느꼈죠. 물론 맛도 너무 좋았습니다. 잡채는 몇 번이나 주문해서 먹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는데 파스타 면보다는 부드러우면서 맛있더라고요. 갈비찜 하나만 있어도 밥을 먹겠는데 잡채와 간장게장까지 여기 나온 반찬이라는 모든 것들이 단일 메뉴 하나로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밑반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한국은 반찬도 무료로 리필해준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 가면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 음식은 하나하나의 색감이 너무나 다채로워서 눈으로 보기에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공식 일정이 끝난 뒤 저는 휴가 기간에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쿠킹 클래스에 참여했습니다. 쿠킹 클래스에 참석하기 위해 요리 스튜디오로 가는 전철은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체로 움직여서 자동차로 움직였지만 처음으로 혼자서 전철을 타보는 경험을 했죠. 전철역도 깨끗했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티켓 발매기도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어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있더군요. 그리고 유럽만 해도 여기저기 벽에 낙서가 되어 있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쓰레기가 많았는데 한국은 너무 깨끗한 겁니다. 어디에서든 와이파이가 작동이 되는 것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쿠킹 클래스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세련되고 현대적인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요리 선생님은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유머 섞인 영어로 한국 요리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제게 익숙한 유럽 음식과는 전혀 다른 맛과 식감의 한국 음식의 세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 요리의 필수인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는데 세세한 과정과 김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중국에서 김치를 먹었었는데 파오차이라고 했고 중국 음식이라고 설명해 줬었어요. 그런데 한국 요리 선생님은 한국 김치라고 설명하시면서 중국이 한국 김치를 자기들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상해에서 파오차이를 먹어봤고 김치가 중국 것이라고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중국인들은 개인을 넘어 중국 정부까지 중국 것이라고 우긴다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 흥분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하는 곳이 중국이란 말입니까? 개인의 사사로운 거짓말도 아니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을 중국 것이라고 우긴다고 중국 것이 되는 것일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만약 제가 중국만 둘러보고 한국을 오지 않았다면 제 기억에는 모든 아시아 국가의 이미지가 중국에서 보고 들었던 것이 전부라고 여겨서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을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중국이 경악스럽고 어이가 없네요. 여기까지 네덜란드 엘렌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이러는 걸까요?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국에 열등감만 많아서 안쓰럽기까지 하네요. 최근에는 한국 비빔밥 발원지가 중국이라고 소개한다는데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뉴스로만 본 것이기에 직접 바이두백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진짜로 한국 전통 음식 비빔밥의 원산지 지역을 중국이라고 해놨더군요. 중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김치, 비빔밥을 중국 조선족이 해먹었는데 그 발원지가 중국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어이없는 일입니다. 구글에서 지난 12월에 2023년도 올해의 검색어를 선정했는데 레시피 부문에서 비빔밥이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드라마에 비빔밥이 자주 등장했기 때문일 겁니다. 마이클 잭슨, 페리스 힐튼, 기네스 펠트로, 니콜러스 케이지 등 해외 유명 스타들의 비빔밥 사랑도 외국인들에게 많은 홍보가 된 덕분이기도 하죠. 중국과 일본 등이 잘못된 역사 오류 표기 등을 진심을 다해 항의하면서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시는 서경덕 교수님이 비빔밥의 발원지를 한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어느 개인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항의하고 성원을 보내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김치, 비빔밥을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세상만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